책에 대한 진솔하고 통쾌한 일침 북진 통일. 지금 시작합니다. 일주일 동안 다들 잘 지내셨는지 궁금한데요. 다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잘 지냈습니다. 저도 잘 지냈습니다. 네. 저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회사에 똑같이 하고 이제 이번 2부 준비하느라 뭐 일주일 어떻게 지나는지도 모르고 일단 보냈습니다. 아, 이제 본인이 준비하느라 힘들었다. 아, 예. 생색을 내는 건 아니고요. 네. 오케이. 잘 들어주셨나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긍정이는 어떻게 보냈어요? 저 이제 또 회사에서 필요한 자격증을 내년 6월에 시험을 쳐야 해서 벌써부터 공부를 해요? 이제 시작해야죠. 음, 지금도 늦었어. 더 빨리 했어요. 박명수가 그런 말 했잖아요. 늦었을 때가 제일 늦었을 때라고. 그러니까 이제 한다고요. 긍정적입니다. 우리 차보 씨는요? 아, 예. 우리 저는 차보씨. 우리 조용히 하시고요. 하시고요. 해요. 예, 저는 교육받으러 서울 간 김에 이제 남산도 둘러보고 친구도 보고 좋았습니다. 수원도 들렸는데 수원이 이제 수원 화성이 세계 최초의 계획 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그것과 연관된 과를 나와서 인상 깊게 보고 왔습니다. 서울 구경. 예, 서울 구경했습니다. 시골 영감 서울 구경. 약간 TMI일 수도 있는데 그 정조가 수도로 옮기려고 했었나요? 네, 그렇다는 그렇죠. 설이 맞습니다. 이주 정책을 벌였죠. 어,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네. 그 화성으로 이사를 오면 이사비도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오. 주거비 지원을 최초로 했대요. 마션. 마션이요? 지금 긍정이 좀 조용히 아하. 했으면 좋겠네요. 저희 대화가 좀 클래스가 있네요. 300년을 넘나드는 와. 앞뒤로 300년을 넘나드는 아, 그러네. 먼 지구를 미래. 넘나드는. 어떻게 보면 세종시랑 비슷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마션은 어디로 이주하면 어떤 화성. 행성 화성, 화성인가요? 화성. 아, 화성이 마션이지 않습니다. 사실 저 안 봤어요. 전 그런 거 안 봐요. 영화 얘기는 다음에 한번 예, 넘어갑시다. 해야 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부분이. 진진님. 저는 화성 이야기 나오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는 길에 권지용이 최근에 에어포스 1을 새로 내놨거든요. 그게 당첨이 돼서 나이키랑 콜라보를 네, 하는 나이키를 건가요? 콜라보를 해가지고 저는 지금 이거 사는 것도 당첨이 돼야 되고 이제 당첨됐으면은 그걸 살지 말지도 정해야 돼요.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막 서버가 터지고 막 그러거든요. 와. 그거를 제가 해냈어요 오늘. 아하. 근데 앞에서 막 화성 이야기하고 막 그래서 홍대 지나갔는데 나이키 앞에 줄이 한 3m 서 있는 거예요. 아, 3m 아니다. 훨씬 길걸요? 엄청 길. 3m는 짧은 그렇죠, 거 아니야? 그러네요. 제가 이렇게 그릇이 작아서 한 100m? 아무튼 엄청 많이 오래 사람들이 서 있어. 저 뭐지? 이러면서 갔는데 나이키 매장 앞에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득템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면서 게스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가 이제 저희 청년 세대가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부분, 그렇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어떤지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제 2부에서는 이렇게 공정하지 않은 환경, 사회에서 저희가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또 세상을 긍정적으로 좋게 함께 또 바꿔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이제 되게 수학적으로 잘 맞춘 것 같아요. 1부도 이제 6가지 챕터가 있었고 2부도 마찬가지로 6가지 챕터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또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1번은 누가 더 불쌍한 피해자인지 경쟁하지 말자 이고 2부는 실제 세계에 집중하자입니다. 여기서 힙동령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이죠. 그리고 3번은 이제 잘못하지 않은 일에 사과하지 말자. 4번은 웃음이야말로 강력한 무기임을 명심하자. 여기 데드풀이 나오죠. 네, 맞습니다. 여기 이분 마블 좋아해. 네. 캡틴 아메리카 그게 마음에 들어. 예. 마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게요. 네. 안 좋아하시는 줄. 딱 저희의 이 이야기에 또 결이 맞는 것 같은데요. 다른 점에 주목하기보다 같은 점을 발견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믿자. 이렇게 6가지였습니다.
특히 이분은 일부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이분은 좀 이제 사회적인 어떤 이슈보다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데드풀 영화 또는 이제 힙통령 장문복씨 이야기 같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중문화. 대중문화에 네 약간 레퍼런스를 두고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조금 더 읽기 편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뭐랄까 그 약간 매치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 이어서 좀 얘기를 하자면은 경제 불평등, 네, 경제적인 불평등이 결국 우리가 이제 맞서야 되는 그 최종 보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보스를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되는 방법들은 조금 어떤 되게 미시적인 부분, 개인이 가져야 될 애티튜드에 관련된 쪽이어서 아마 뭐랄까 실제 정책이나 아니면 실제 그 어떤 바뀌는 운동이나 활동에 관련된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오히려 좀 더 미시적인 부분에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까지는 이런 일들이 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함께 이렇게 자신을 바꿔가면서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조금은 뭐랄까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은 또 같이 들었는데요. 쉽지 않죠. 쉬운 일이었으면 벌써 해결됐겠지. 네. 굉장히 냉정한 지적 감사합니다. 냉정한가요? 비관적인가요? 부정적. 저자가 구체적인 정책이라든지 어떤 뭐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네. 가치관이라든지 마음가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거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사실 내용 자체가 그런 거였고 그래서 정책적인 걸 말할 수 없는 책 아닌가요? 네, 사실 네. 그것도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어떻게 읽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 2부가 이 책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음. 누가 더 불쌍한 피해자인지 경쟁하지 말자. 음. 그러니까 젠더 문제도 그렇고 어떤 이해관계잖아요. 정치는. 네. 그러니까 다 각자 이해의 집단이 있을 텐데 거기서 나만 힘들다, 뭐 너만 힘드냐 이런 식의 태도로는 이렇게 건강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정책 논의에 있어서. 맞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추상적인 얘기지만 이게 핵심이다. 네. 라고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다 알지만 아무도 이렇게 잘 안 하니까. 그치. 저는 긍정적인 점이랑 부정적인 점이 한 가지씩 있는데 네. 긍정적인 점이라기보단 제가 200% 동의했던 부분은 200%. 네, 여기에서 고통과 불행을 서로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챕터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여성들, 남성들, 뭐 역차별받고 있는 남성들 혹은 성차별받고 있는 여성들 혹은 노년, 청년 이렇게 이 관계가 다 나눠져 있잖아요. 네. 서로 힘들다고 표현을 하고 그 서로 내 고통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회인데 네. 그렇게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 공리주의를 이야기를 해요. 공리주의. 벤담인가요? 밀인가요? 뭐 두 분 다 똑같은 건데 이거를 그 수치화할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의 크기에 대해서. 공리주의 자체 결국 한계는 수치화할 수 없다라는 점인데 수치화할 수 없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그래서 서로의 고통을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작다, 뭐 내가 더 뭐 넓다 이런 식으로 수치화 시켜봤자 이거 자체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이야기하고 우리는 함께 고통을 나눠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전개를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왜 우리가 서로의 고통을 이렇게 계속 심화시키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도 그게 무의미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거. 부정적인 발언. 아니 아까 부정적인 거 하나 부정적인 있다 거 하셔서. 얘기하려고. 부정적인 네. 거. 반대로 이제 제가 와닿지 조금 않았던 의아해했던 부분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하려면은 뭐 여성, 제가 남성이니까 예를 들게요. 여성 혹은 노년층의 이득이 결국엔 내 이득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여기 이 책에서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성평등 혹은 인권의 문제 네. 같은 경우에는 너의 어떤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결국엔 나한테도 이득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동의한다 라는 게 성립되기 좀 힘들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힘든 것은 결국엔 나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들을 동의해서 성평등을 이뤄내자 라는 거는 이제 뭐랄까 그거 자체가 성립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윤리적인 거잖아요. 그거는
혹은 인권적인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득에 대한 범위로 끌어내리는 거는 조금은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이득이 그러니까 이득이라고 표현해서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지는 거고 그 좋아진 사회에서 우리가 사는 것도 이득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다가간다면 좀 소프트하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진지님께서 이제 좀 와닿지 않았던 부분은 어떤 문제들은 이해를 따지는 영역보다는 원칙의 문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본질의 문제. 맞아요. 정언 명령. 그렇지. 죄송합니다. 네. 아는 게 많네요. 네. 아시는 뽐내는 게 거 많은 좋아해서 것 제가. 같아요. 아는 척하는 걸 좋아하는 긍정입니다. 어, 좋습니다. 좀 사실 이 2부를 읽으면서 저는 이 책을 여기 다른 세 분과는 다르게 2번을 읽었습니다. 3번을 읽었다 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TMI였습니다. 예전에 한번 진하게 술을 한번 마시면서 뭐 이 책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뭐 사회 이슈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나왔던 얘기들에 난 참 좋은 추억으로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 잘 못하시겠지만 기억합니다. 저도 그때 역시 굉장히 좋았습니다. 연륜이 있는 사람 네, 빼고는. 예. 근데 그때 나눴던 얘기들 중에 내가 참 감동받았던 어떤 그런 얘기들이 여기 2부에 많이 나왔어.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제가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두 번째, 세 번째 읽으면서 아, 참 내가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구나. 아하. 그 첫 번째로 느낀 거고. 아까 마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어떤 애티튜드를 많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좀 이상적일 수도 있지만 어차피 정치든 뭐든 사람이 아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다면 세상은 좀 더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두발 자유화 얘기 나오잖아요. 여기서 학교 에피소드가 예, 예. 나오죠. 네. 거기서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누가 웃음을 짓느냐. 그러니까 어떤 갈등 상황에 있을 때 거기에서 어쨌든 웃음 짓는 거는 교사들이었잖아요. 통제하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본질의 문제가 그러니까 연대해야 될지 갈등해야 될지 이거를 볼 수 있는 시민 의식 자체가 좀 높아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진짜 소모적인 그렇죠. 논쟁이나 갈등을 하느라 실제로 이 근원적인 판을 벗어나서 이 판 밖에서 이제 책임을 뭐랄까 피하는 사람. 왜 싸우게 됐는지조차 까먹고 있고 맞아. 싸움을 위한 싸움을 할 때가 너무 많으니까. 맞아. 특히 뭐랄까 이 2부가 좋았던 점은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나 그런 집단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라는 측면에서 좀 많은 가이드라인을 주는 맞아. 특히 좋은 가이드라인을 주는 맞아, 책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1번 특히 이제 1번 누가 더 불쌍한 피해자인지 경쟁하지 말자. 고통을 비교하지 말자. 고통으로 경쟁하지 말자라는 내용이나 아니면 이제 조금 뒤로 가서 5번 같은 경우 다른 점보다 같은 점을 발견하자라는 특히 저는 1번, 5번이 그 측면에서 좋았거든요. 나랑 다른 생각 아니면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랑 어떻게 소통하고 합의하고 이제 논의할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을 나누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까 그 술자리 얘기를 했을 때 감동을 받은 게 요 네 분 중에는 페미니스트도 있고 마로님처럼 남성 우월주의자들도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몰라 나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나는 사실 어떤 감정을 상한 적이 없어. 저도 우리가 다 대화가 다 잘 됐다는 게 맞아요. 서로의 주장을 그냥 그런가 보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냥 반박을 해도 그 반박도 맞다라고 전제를 하고 다 얘기를 하더라고. 맞아요. 난 그게 좋은 것 같고 우리 전부 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태도로 얘기를 한다면 토론이라는 게 결국엔 찬반을 나눠서 누가 이기고 지는 게 아니고 맞아요. 이 찬반의 주장 중에 좋은 거를 가려서 결론을 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 토론이 다 잘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이야기에서 이제 남성 우월주의자라는 말만 빼고 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절대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성 우월주의자죠. 다른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아, 근데 저는 이 저자가 다른 점을 주목하기보단 같은 점을 발견하자. 이게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긴 한데 굳이 같은 점을 발견해야 되나 싶어요. 그냥 다르면 다른갑다 생각하면 맞아. 되는데 예. 맞아. 저는 이런 시선 자체도 좀 폭력적이라 생각하거든요. 굳이 공통점을 찾아내고 뭐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냥 다르면 다른가 보다.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다고 아니 근데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요 책에서 말한 거는 우리가 자원이 한정돼 있고 그렇지. 그 선택과 집중을 아, 하기 그쵸. 위해서는 공통적인 부분의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자라는 아, 것 그쵸. 같아요. 제 생각에. 그게 제일 효율적이에요. 네, 아. 효율적인. 그래서 방법. 제가 아까 본문 내용은 그게 아니지만 아. 이 문장만 봤을 때는 네.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저 읽고 나서는 오해가 없어졌는데 한 번 읽은 거 치고는 잘 읽으셨네. 건방지네요. 오, 와. 뭔데 평가하시죠? 오, 와. 폭력적이네. 화나신 거 아니야? 한 번만 읽으면 안 되겠는데 앞으로. 진진님 사과하셔야겠다. 사과를 강요하는 사회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게 되나요? 네. 네. 그 웃음이야말로 강력한 무기임을 명심하자. 아, 이 부분 맞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진짜 이게 어려워 사실. 네. 남들을 웃게 하는 건 진짜 어려워. 너무 어려운 거고 그거를 자기의 아픔이라 해야 하나? 뭐 아무튼 자기 주장을 얘기하기 위해서 웃음을 사용한다는 거는 정말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아. 이 사람도 못해. 난 이 책 읽으면서 웃은 적이 없어. 박원익 이분 내 유튜브도 찾아봤거든요. 어허. 재미없더라고. 재미는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음. 어렵다는 거죠. 근데 정말 열심히 했네요. 유튜브도 찾아보시고 그럼요. 또 공유 좀 해주시지. 멋집니다. 아니, 책을 안 읽으셨길래 제가 다 읽었다고요. 그래 책 읽으러 할 때마다 화냈잖아. 다 읽었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일이다. 네, 저는 이 맥락에서 보면 트라우마를 개인이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힙통령 얘기도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고. 결국 극복하는 건 개인이다. 네. 근데 좀 맞죠? 어떻게 조심스럽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엄청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얘기니까,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얘기를 할게요. 뭐. 네. 조커에서도 보면 그 조롱당하잖아요. 네. 쇼에서. 네. 충격을 받는 게 저는 사실 좀 미숙했다라고 생각해요. 더 좋은 선택지가 있었다라고 생각. 그거를 발판 삼아서 쇼를 통해서 더 유명하게 이제 승화할 수 있는 게 자기가 자기 인생을 망쳤다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거기서 조롱당했다고 해서 내 인생을 파괴시키고 그 사람들도 파괴시키고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거 어쨌든 개인의 선택이니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제가 이 책에서 사실 좋았던 게 그 앞쪽에 보면 슬라보의 지적 그분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제가 왜 이게 좀 와닿았냐면 예전에 제가 그런 한번 우리끼리 사석에서 그 얘기를 했어. 뭐 여성들의 문제가 있고 누군가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내 문제가 아니면 사실 나는 상관이 없다. 거기에 공감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제 태도가 좀 잘못됐던 것 같아. 나는 공감을 당연히 못하겠지만 공감을 하려는 노력이 좀 있었어야 했던 것 같아요. 우와, 사람이 바뀌었어. 어허, 이럴 수가. 좋은 책이다. 이 책. 좋은 책인데 네. 근데 사실 공감이 어려워. 나는 공감한다는 말이 거짓말 같아. 우리가 100% 남을 공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공감의 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대화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그 고통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냉정하고 현실적으로만 바라보면은 그렇게 하기 힘든 것 같아요. 오히려 맞아. 공정함을 추구하는 어떤 기준을 어떻게 보면 약간 내려놓고 조금은 이제 이성적으로 그렇게 이해만 따지지 말고 상상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는 스스로를 속이는 방법을 동원해서 이 공감을 이끌어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1부랑 2부를 비교해서 얘기를 하면은 1부는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제 어떤 방어적인 어떤 애티튜드로 그 공정함이라는 가치가 부각된다면은 오히려 이 그 방어적인 그 가드를 본인이 세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높게 세워놓은 그런 기준을 완화할 때 공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연대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 일부에서 그 이제 진보 인사들이 이제 좀 발언을 했을 때 뭐, 나는 강남에서 살지만 굳이 강남에서 안 살아도 된다라는 얘기나 아니면은 이제 지금 젊은 세대들은 박 전 정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로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뭐 이런 이렇게 안 좋게 본인들이 보기에 안 좋게 반응을 하고 보수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에도 반응할 저는 때도 그런 말 처음 봤어요. 일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 있는데 이런 말이 나 돌았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요. 책을 통해서. 네, 책을 통해서. 그래서 그 저자의 말에 공감할 수 없었어요. 아니, 나는 근데 나도 사실 이 책에서 처음 봤는데 이 제정신으로 한 말이고 그 생각이 그러니까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하지? 저도 사실 실언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하지만 오늘 여러 번 하신 것 같아요. 이런 수준의 얘기를 내가 했을까? 과연? 근데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치인들이잖아. 되게 중요한 발언이 되게 중요한 사람들인데 한마디 이 발언 한마디로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난 그게 궁금해.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죠. 궁금한 게 20대들이 보수화되었다는 게 이게 대중들이 모두 이제 수긍하는 논제인가요? 30대로서 질문을 하시네. 저는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 뭐랄까 저도 동의하기 힘든데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 정권에 반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의사표현을 하게 되면 보수라고 규정해버리는 게 있다고 하고 이 책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이 일반적이기 책에서는 이제 결국엔 20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다라고. 그렇죠. 그쵸. 그 마크롱인가요? 그분이 자기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나는 핀셋 이데올로기라고. 나는 이 좌우를 떠나서 거기서 좋은 거를 찾아내겠다는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게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겠다. 20대의 지금 웬만한 그거다. 태도다라고 정치를 사람들이 대하는 말하는 것 같아. 그건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과연 진보 보수 사이에 우리를 놓으면 안 된다. 우리는 이제 어떤 쪽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정치 집단에서 얘기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이제 청년들은 취사 선택해서 이제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입장에서는 결국은 저희 세대도 집단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집단이라는 게 뭐냐면 정치 집단이 되어야 사실 기존 이 시스템 안에서는 정당이 되었든 아니면 어떤 단체가 되었든 집단이 되어야 저희 목소리를 내고 그게 실제 정치야 법률이나 뭐 행정에 반영이 될 텐데. 영향력이 있어지니까. 네, 근데 약간 앞에 얘기랑 뒤에 얘기랑 좀 상충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취사 선택하는 거랑 저희들끼리 집단을 만든다는 거랑.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이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이제 진지님께서는 방금 취사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생각도 궁금하고. 부정화. 각자 어떤 정당이든 아니면 어떤 단체든 그 메시지에 따라서 그 내용에 따라서 청년들은 취사 선택해서 자신의 정치적 선택을 내린다라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진행해 볼까 합니다.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취사 선택하는 거는 맞고 실제로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 저희는 이제 이걸 진짜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직화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화 돼야 되죠. 네. 개인이 봤을 때는 취사 선택이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 어떤 정당이 정치를 함에 있어서는 개인이 다르더라도 그 조직이 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요즘에 이제 그런 움직임 있잖아요. 보수도 중도 보수가 생기고 그쵸. 진보도 중도 진보가 생기면서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야. 정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게 핀셋 이데올로기처럼 좋은 걸 취사 선택하는 게 정치 트렌드인 것 같고. 그래서 탈당도 하고. 그렇죠. 그러고 보니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당연히
메이저 당 2개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또 이렇게 그렇죠. 야당들이 여러 당 한 3개 정도로 이제 그 메시지를 내고 있고 자기네 힘을 쓰고 있으니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아까 이제 긍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핀셋 이데올로기에 약간 부합하는 추세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여권에서도 조국 문제에 대해서 네. 무조건적 감싸기가 잘못됐던 거다라는 목소리도 크고 그것 때문에도 이제 갈등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에서 봐도 같은 정당 내에서도 갈등은 필연적인 것 같아요. 목소리가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통의 장이 마련되는 것 같고 그런 갈등 덕분에 네. 그래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나. 20대든 30대든 좋은 것만 좌우측에서 선택해서 그거를 주장하는 게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더 좋은 거를 만드는 거니까. 우리는 또 대중이니까 만약에 뭐 보수에서 좋은 목소리나 정책을 내면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그렇죠. 좌파에서도 좋은 정책을 내면 또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네. 이렇게 해야 정치가 잘 굴러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집단의 힘이 필요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문제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인 어떤 핀셋 이데올로기를 어느 정당의 지지를 보여줌으로써 정책으로 화시키는 거니까 결국에는 내 핀셋이 어떤 집단에 의해 표로 귀결되거나 아니면은 뭐 운동으로 같이 동참을 한다거나 결국에는 그 순간만이라도 그 집단에 포함되어야만 정책이 되고 사회가 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우리는 다 다르고 우리는 다 자기만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20대다. 그래서 이거를 더 반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전적으로 그렇게 이어지긴 쉽지가 않고 오히려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의 올바름이 다 다를 건데 그걸 맞출 수는 없잖아요. 결국엔 집단의 힘을 빌어서 정치에 반영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만 해도 그런 말이 많았어. 20대는 너무 정치에 무관심하다. 그러니까 뭐지 김용민 씨인가요? 그분 뭐 20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 그런 분들이. 근데 지금의 20대는 사실 뭐 투표도 꽤나 많이 하는 편이고 예전이랑 조금 달라진 게 결국에 투표나 이런 걸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점점 많이 내고 있고 예전에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를 되게 쿨하게 생각했어. 난 정치에 관심 없어 이러면 중립이라고 아니 중립이고 떠나서 나발이고 나는 그냥 그런 가치 자체를 안 두는 관심 거지. 없어 하는 사람이 많았어. 나도 그랬고 나도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그랬고 또 정치에 관심 많은 사람들 보면 약간 이상하다. 피곤하게 산다. 피곤하게 산다. 나댄다. 막 이런 태도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태도 좀 없어졌지 않나. 그런 경향 풍토가 없어진 것 같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래도 결국에는 이제 그런 수나 어떤 힘의 논리로 인해서 정책이 바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국회나 그런 이제 정책을 위반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런 힘의 논리를 조금 더 약화시키거나 아니면은 다양한 정당들을 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조금 해보게 되네요. 시간이 좀 남았나요? 이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어떤 그 디지털 시대의 젊은 세대는 얘가 이러니까 비슷한 쟤도 그렇겠지. 저 집단이 다 그렇겠지. 이 부분에서 그 페미니스트들이 그 진진님이 얘기했듯이 아주 레디컬 이 페미니스트의 대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지나치게 일반화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터넷 상에서는 뭐 젠더 갈등이든 정치 갈등이든 다 너무 극단적인 거를 많이 자극적인 걸일수록 대중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거를 저희가 좀 필터해서 봐야 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특히 맞습니다. 이제 최근에 약간 다른 책 이야기이긴 한데 팩트풀니스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그 책은 약간 이 방금 이제 차부모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에 좀 힘을 실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사람이라는 종 자체가 인간이라는 종 자체가 부정적인 뉴스에 더 크게 반응할 수밖에 없대요. 맞아요. 그래서 자극적이니까. 네, 그 막 한 해에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않는데 4천만 대의 헬기가 무사히 착륙을 한대. 무사히 비행을 마치고 이제 그 정해진 임무를 완수하고 무사히 사고 없이 도착을 하는데 한 번 그 중에 이제 그 되게 낮은 확률로 사고가 나면 되게 크게 대서특필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이제 동네 같은 경우,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데이트 폭력에 의한 사망이 곰에 의한 사망보다 훨씬 비율이 큼에도 불구하고 곰에 의한 사망 사고가 훨씬 더 크게 부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언론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이 그거에 좀 더 이제 큰 가치를 두고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보님께서 해주신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이런 극적인 어떤 젠더 간의 갈등도 뭐 남자 여자를 떠나서 어떤 이제 인터넷에 게시되는 글이라든지 어떤 사건이라든지 다 이제 부정적인 사건, 자극적인 사건은 이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 안에는, 그 이면에는 정상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연대하고 있고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고 분명히 실존하고 있다는 것도 실존하고 있다. 네, 잊지 화상과 싸우지 말아야겠다. 말자.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고, 생각보다 세상은 살기 좋다. 네, 살만하다. 아직까지. 잘 지금 좋게 바뀌어 부정하고 왔고 왔네요.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좋아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남성 우월주의자 마로님의 발언이요. 이렇게 이제 2회에 걸쳐서 첫 책 공정하지 않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저희가 이제 첫 두 번째 녹음이고 이런 팟캐스트 경험이 일천하다 보니 조금 일천하대요. 미숙한 부분이 많을 수도 있으나 네, 이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책은 이제 긍정이님께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음 책은 제가 또 하게 되는데, 원래 이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해. 원래 처음에 대박 나든 처음에 쪽박을 차든 두 번째를 잘해야 진짜 인정을 받거든. 다크나이트처럼. 그래서 내가 책을 선택하게 된 거지. 음. 그 중요한 위치에. 다들 다 동의하잖아. 그래서 나 시킨 거잖아. 가위바위보로 정했죠. 아무튼 제가 정한 책은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라카미 하루키.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죠. 이 시국에 좋아하는 이 무라카미. 시국에 좋아하는 건 아니고 이 원래 시국에도 좋아했는데 좋아하는 네. 네, 무라카미 하루키의 대표작 상실의 시대고요. 노르웨이. 노르웨이 숲이 원제가 원제가. 노르웨이 숲이에요. 그리고 노르웨이 숲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출판사에서 또다시 나온 책이고, 그게 아마 한 몇십 년 됐을걸? 아직까지도 사랑받는 책이니까 선택을 했고, 얘기할 게 많아요. 아마 오늘처럼 이렇게 딱딱하지 않을 겁니다. 되게 재밌고 자극적이고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 많이 준비해놨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별로 안 좋아하는 책입니다. 저도요. 저 아직 안 읽어봐서 판단을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읽었는데 별로였어요. 최악이네요.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책 내용과 관련된 또 다른 책의 문장을 소개시켜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제발. 제발 싫다. 제발 싫다. 나는 우리 세대 또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분노라고 생각한다. 끝없는 긍정과 낙천적인 생각, 타인에 대한 사랑은 언제나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분노해야 한다. 사람들은 보통 분노를 증오와 착각한다. 증오는 타자에 대한 감정적인 혐오이고 복수심이다. 증오는 폭력만을 낳을 뿐 증오하는 주체의 상태를 조금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분노는 이와 다르다. 분노는 부정의에 대한 합당한 저항이고 그 저항 속에서 우리 자신의 욕망과 열정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분노하는 삶은 사랑하는 삶만큼이나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하고 확장시킨다.
우리는 분노하되 증오하지 않을 수 있다. 나는 차가운 희망보다 뜨거운 욕망이고 싶다. 라는 김원영 작가의 책에서 나왔습니다.